됩니다. 그러면 이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려면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우선 이제 사업 계획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크게 서류 평가하고 발표 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예비 창업자 수준에서 작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라든지 사업화 전략, 시장 진입 전략 등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진출을 했을 때 어떠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2019년에 종전에 약 10분 발표 시간을 20분으로 늘려서 좀 더 심층으로 그 창업자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또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도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하신 경우에는 저희 K-스타트업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 에듀라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각 분야별로 그 모든 콘텐츠를 저희가 탑재를 하기 때문에 약 15분 정도 시간을 내시면은 한 단위의 교육을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프라인 교육은 전국의 이제 창업 지원 기관,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거의 무료로 창업 교육을 상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 내가 가진 아이디어로 어떤 혜택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각 부처별로 잘 확인하시고 모두가 창업 성공 신화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이나 죄명이 담긴 수형인 명부.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보훈처가 수형인 명부를 전수조사해 독립운동 수감자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5,323명. 일제강점기 수형 인명부에 기록된 독립운동가의 숫자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사업으로 수형인 명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600여 개 문서고를 직접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보훈처는 아직 포상을 받지 못한 수용자에게는 검토를 거쳐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가를 위한 헌신, 뒤늦게나마 그들의 희생이 보상받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 3전승을 챙겨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부터 경기는 토너먼트로 치러지는데요. 토너먼트 경기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토너먼트는 시합을 거듭할 때마다 패자는 탈락하고 최후 남는 두 팀이 우승을 겨루는 방식입니다. 중세기사의 마상 시합을 토너먼트라고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시합 방식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됐죠. 토너먼트 방식은 비교적 빠르게 우승자를 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진 팀은 다시 경기를 할 기회가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테니스같이 처음부터 토너먼트로 경기를 치르는 종목은 초반에 강자끼리 만나는 것을 피하도록 시드를 배정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시안컵은 한 번 지면 귀국해야 하는 토너먼트 경기가 펼쳐집니다. 59년 만에 정상 등극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소액 채당금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지급 시기도 빨라집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조금 낯선 단어죠. 이 채당금은 무엇일까요? 채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채당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를 상대로 돈을 회수합니다. 일반, 소액 채당금 제도로 구분되는데
일반 체당금 제도는 IMF 경제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1998년부터 시행됐고요. 소액 체당금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일반 체당금 제도는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체불 근로자에게, 소액 체당금 제도는 가동 중인 기업에서 퇴직한 체불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일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요. 앞으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서 워싱턴으로 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북미 관계에서 이 친서 외교가 매우 활발합니다.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문재인, 김정은 두 지도자는 친서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도 트럼프, 김정은 두 최고 권력자들의 친서가 주요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고속통신 시대에도 이 아날로그식 친서는 매우 효용 가치가 높은 외교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세계의 정상들은 친서를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닥쳤던 1962년 10월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우리는 전쟁이란 매듭에 연결된 줄을 당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케네디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81년 4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역시 대도박이라고 하면서 소련의 브레즈네프에게 핵무기 제한 친서를 보냈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아야톨라 하미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보낸 친서 등은 세계의 핵전쟁을 방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친서 외교, 또 밀지 하교를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은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였습니다. 1907년 고종은 일제의 부당한 을사늑약을 전 세계에 폭로하기 위해서 밀사들을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리고 미국인인 헐버트 박사입니다. 이들은 고종 황제의 친서를 들고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일본이 무력을 앞세워서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고종은 전국 각지의 의병들에게 밀지를 보냅니다. 황제의 명을 받은 의병들은 천황의 군대, 즉 천군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거병해서 일본과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서 친서를 통한 정상 간의 소통은 사실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92년, 94년 연이어서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그레엠 목사는 북한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요. 김일성 주석 역시 친서를 보냈습니다. 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도 김일성과 노태우 두 정상 간의 친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94년 10월 제네바 북미 합의서 역시 양 정상 간의 친서를 통해서 물꼬를 텄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고 간 친서, 외교 관례상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의 새로운 협상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세 번째 친서입니다. 두 번째 친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 편지라고 트윗했었는데요. 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내용이 들어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2도로 반짝 추위 이후에 한파는 주춤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1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일부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잠깐 편하게 숨 좀 쉬나 했더니 내일 다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서풍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과 충청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전국이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각종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영하 5도, 인천은 영하 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영상권에 머무는 등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대기가 계속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부산 11도, 광주와 대구 9도, 제주 10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는 서풍이 불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토요일에는 전남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 KTV 국민방송 채널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환영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인원도 충원하고 장비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상호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는 처우가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